울주군 간절곶 일대를 관광단지로 지정하는 절차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간 자본 유치 여부가 사업 성패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로 배달 주문이 늘면서 오토바이들의 교통법규 위반 적발 건수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기차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배터리 개발이 핵심입니다. 울산에서 값싸고 성능 좋은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코로나 유행을 겪으면서 울산의 대표 관광지인 간절곶을 찾는 관광객들이 더욱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코로나 반사 효과로 간절곶 등 서생 일대의 모습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간절곶 일대 관광단지 지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민간 자본은 아직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울주군 간절곶. 평일 오후 시간인데도 산책을 나온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해안길을 따라 걷거나 탁 트인 잔디밭에 앉아 소소한 여유를 만끽합니다. 애기들이 조금 더 크면 이제 이렇게 좀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좀 있고 바다도 이제 함께 볼 수 있어서 그런 게 좀 매력인 것 같아요. 지난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집계한 전체 간절곶 공원 방문객은 모두 5만 563명. 코로나19 유행이 없었던 지난 2019년 3만 9,740명과 비교해도 27%나 더 늘었습니다. 공식 집계를 하지 않는 식당이나 카페, 펜션 등을 포함하면 실제 방문객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울주군이 진화해수욕장부터 간절곶까지 바다에 접한 해안 지역을 서생 해양 관광단지로 개발하려는 이유입니다. 간절곶에서 진화 일원 320만 제곱미터의 리조트와 여가시설, 레포츠 시설 등을 짓겠다는 계획으로 민간을 제외한 공공 예산만 총 2,76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현재 울주군은 기본 구상을 마치고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상태로 앞으로도 중기 지방 재정 계획 수립, 중앙 투자 심사 등 넘어야 할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울산시는 개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위 계획에 우선 반영하겠지만 특히 민자 유치 가능성을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행정 절차도 걸림돌이지만 민간 자본 유치 여부가 사업 성패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오늘 울산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22명 늘어났습니다. 남구 자동차 부품업체와 중구 목욕탕 등 기존 집단 감염과 관련된 확진자가 6명 확인됐고 11명은 울산이나 타 지역의 확진자를 접촉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나머지 5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현재까지 울산 지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4,057명입니다. 코로나19로 외출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배달 주문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배달 건수만큼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인도에서 튀어나온 배달 오토바이 한 대. 앞차가 스쿨존에 돌입해 속도를 줄이자 갑자기 중앙선을 넘고 역주행을 해 유유히 사라집니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이 출발하는 순간 차량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뚫고 나오는 오토바이. 헬멧은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배달이 늘자 도로 위 아찔한 고개주행도 늘고 있습니다. 이거 막 부딪힐 것 같은 것도 목격하고 좀 사고 날 것 같은 것도 목격하고 사고 난 것도 목격하고 그러니까 좀 안타깝죠. 교통법규 위반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5,100여 건이던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지난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해도 벌써 2019년 단속 건수를 뛰어넘었는데 이대로라면 10,000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에 있어 단속 카메라로는 적발이 불가능하고 범칙금도 적은 편입니다. 안전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신호 위반을 하는 등의 교통법규 위반 적발 시 2에서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울산 지역 배달 종사자는 해마다 늘어 현재 약 1,5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현장 단속과 함께 캠코더 영상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조적 특성상 오토바이는 가벼운 접촉사고도 치명적일 수 있다며 운전자 스스로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정인군입니다.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산업의 변화를 짚어보는 연속 보도입니다. 전기차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싸고 성능 좋은 배터리 개발이 핵심입니다. 글로벌 배터리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울산에서도 관련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현대차가 출시한 아이오닉5가 강원도를 출발합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가진 최대 성능을 실험하는 시험 주행에 나선 겁니다. 600여 킬로미터를 쉬지 않고 달려 전라도 해남 땅끝 마을에 도착합니다. 앞으로 100킬로미터를 더 달릴 수 있다는 표시가 계기판에 떠 있습니다. 배터리는 이처럼 주행거리를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데 차값의 40%가량을 차지해 원가 절감이 절실합니다.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정부 보조금도 수년 뒤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30에서 50% 정도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이 비용을 보조금을 통해서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5년 정도 이후에는 보조금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울산에서는 값싸고 성능 좋은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유니스트와 삼성 SDI가 산학연 클러스터를 꾸려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니스트 교원 창업기업인 SM랩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값비싼 코발트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배터리 성능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한 것이 좋은 사례입니다. 기술 개발을 끊임없이 진행을 해야 되고 훈련된 사람들이 계속 K배터리의 미래를 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의 심장으로 불리는 배터리는 한국과 중국, 일본이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유럽과 미국 등도 창업기업을 앞세워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 폭발 위험이 없는 안전한 배터리를 누가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친환경차 시장도 재편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큐브 뉴스입니다. 지난달 2일 남구 삼산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30대 여성이 수술 중 의식을 잃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최근 숨졌습니다. 이 여성의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병원이 수술을 잘못하고도 환자를 장시간 방치해서 일어난 명백한 의료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수술을 집도한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 등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추진되는 산업폐기물 처리장 조성 사업에 대해 지역 정치권도 잇따라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울주군 서범수 의원은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생길 경우 인근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울주군 온양읍 지역 주민들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부산시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의회 서희용 의원 등도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며 부산시청 앞에서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울산 동구 방어진항 인근 해상에서 파란 선문어로 추정되는 문어를 잡았다는 낚시객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번에 잡힌 파란 선문어는 6cm 정도 크기로 침샘 등의 청산가리보다 10배 이상 강한 독성 물질인 테트로톡신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울산해경은 수거한 문어는 연구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공장 가동을 중단했던 현대자동차 모 협력업체가 오늘부터 일부 생산을 재개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직원 194명 중 1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59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업체 측은 나머지 직원들을 정상 근무시키고 대체 인력을 긴급 투입해 부품 생산에 나섰으며 집단 감염의 영향으로 어제 1, 2, 3공장 가동을 멈췄던 현대자동차도 부품 공급이 정상화되는 생산 라인부터 차례로 가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는 오늘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현대중공업에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가 의식 불명 상태라며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일 턴오버 작업을 진행하다 2m 사다리에서 떨어진 50대 근로자 A씨가 중태에 빠졌으며 2인 1조 작업 등 안전수칙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당시 6명이 한 조를 이루어 함께 일을 했고 A씨는 작업이 끝나고 마무리 정리를 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하늘공원 내 부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하늘공원 보삼이 내년 계약 갱신을 앞두고 만성 적자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늘공원 보삼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7천여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의 적자를 기록해 지금까지 누적 적자가 8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늘공원 보삼 측은 제2추모관 건립 협의 등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 조치로 10시 이후 음식점과 술집 이용이 금지되자 야외로 사람들이 몰려 울산시와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북구는 명촌 인근 내환교 하부 쉼터에 저녁마다 음주와 취식이 이어진다는 민원이 빗발치자 벤치 등 시설물 철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울산시도 오늘부터 저녁 10시 이후 편의점의 취식과 음주 단속에 나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동구는 대왕항공원 출렁다리에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동구는 안전요원 7명을 추가로 배치해 거리두기 궤도와 안심콜 운영, 체온 측정을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왕항공원 출렁다리는 7월 15일 개통 이후 현재까지 35만 명이 넘는 이용객들이 찾았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교육청 추천 채용심사위원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합니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 운영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